자, 3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죠.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오매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에너지와 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또 개념, 용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하는 거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하는 이 내용들은 꼭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오매 법칙이라는 거를 이미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알고 있을 거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크게 뭐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 이미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전압은 우리가 이제 그 V 또는 E라고 전압을 표기를 하고 전압의 단위는 볼트 V로 표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전류는 I라고 표기를 하고 전류의 어, 단위는 암페어라고 하는 A를 사용을 하고요. 저항은 R이라고 하는 어, 것을 사용을 하고 또 그것의 단위는 오음을 사용을 하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연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 오매 법칙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V는 IR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V는 IR. 그래서, 이거를 이제 V는 IR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I는 R분의 V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분수식으로 어떤 그 관계식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어,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그 외우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지죠. 그래서 V에 대해서 V는 IR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이거는 다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와 이런 비례 관계에 있다. 또 우리가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I는 R분의 V로 보게 되면 전류와 전압은 이렇게 이제 비례 관계에 있지만 저항과 전류는 서로 이제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V는 IR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 이제 회로에서, 이 세 가지의 그 변수 중에, 세 가지 변수 중에,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회로에서 어떤 형태로든 두 가지의 값을 제시를 하고, 어, 어느 하나의 값을 찾으시오,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세 개 중에 두 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의, 그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매 법칙. 우리가 이제, 이걸 뭐 저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표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교재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예제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인데 결국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서 이 공식이 다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형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저항과 전류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저항이 증가할수록
전류는 점점 감소한다. 또 반대로 전류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ohm의 법칙을 응용을 해서 우리가 회로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세 개의 미지값 중에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한 가지를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3-3 전압 계산 쪽을 우리 여기 이제 화면에 있는 이 ohm의 법칙 응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입력을 하면 나오는 값이니까. 자, ohm의 법칙을 응용을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저항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색띠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녹색, 파랑색, 갈색, 금색이라고 하는 어, 요 색띠를 가지고 저항을 나타내고서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일단 전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항과 전압을 알면 이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우선 전압은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공급되는 전압이 15V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15V. 15V고, 그 다음에 저항은 이 색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녹파, 갈, 금이라고 하는 저 사색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검, 갈, 빨, 주, 노, 초, 초죠. 녹색이니까 초. 그러면 오. 이제 앞에 숫자는 5. 그다음에 파니까 그다음에 6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56 곱하기 그다음에 갈색이니까 갈색이니까 10의 1승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56 곱하기 10이 되겠네요. 560 옴이 되는 거죠. 금색은 어차피 뒤에 이제 오차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여기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압값 알고 있고 저항값을 알고 있으니까 I는 R분의 V에 입력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값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제 3-12 한번 볼까요? 3-12 이거는 이제 전압을 찾는 문제죠. 전류값이 나와 있고 전류값이 5mA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항값이 56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류 알고 있고 저항을 알고 있을 때 전압을 구하시오. 자, 그런데 이제 전압을 구하라고 하고 이 56옴의 양단에 전압계를 지금 갖다 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회로에서는 저항이 여기 있는 R 56옴짜리 저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압원의 전압이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는 값이 결국 전원 전압하고 같은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뭐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전류는 5mA, mA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 다음에 저항은 그냥 56옴 그대로 쓰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단위는 볼트.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니까 밀리볼트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미터법 접두 기호를 실수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변환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뭐 예제를 쭉 풀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이렇게 숫자만 다르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다 풀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뒤에 뭐 저항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계산은 결국은 전압과 전류를 하나의 제시된 값으로 주어지고 그때 저항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또 우리 V는 IR에서 R은 I분의 V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값을 대입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자, 에너지와 전력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죠. 자, 첫 번째 이제 에너지를 전력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의 일반적인 단위, 또 전력 계산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건데, 사실 이것도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V는 IR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P, 파워를 우리가 이제 그 나타내는 기본 공식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제 하면 되겠죠. 자, 우선 그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전력이 어떻게 정의되는 단위인가를 한번 먼저 봐야 되는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 단위 시간당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력이라고 하는 파워 P는 여기에 보시면 W라고 하는 것을 T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 위에 있는 W는 워크, 일을 의미하는 워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줄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가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T는 단위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 초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와트, 그러니까 1줄의 에너지를 1줄의 에너지를 1초에 사용한 전력 양을 1와트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력의 단위로서 사용하는 단위는 와트라고 하는 W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전력의 단위로 대문자 W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단위 시간당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이제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워크를 의미하는 W의 에너지 단위는 줄 단위의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와트라고 하는 전력의 단위는 또 다른 표현은 줄 퍼 세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줄 퍼 세크. 이것이 이제 와트를 의미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전력은 와트라고 하는 이 단위를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전기세를 낼 때 사용하는 이제 기본적인 단위는 그 전기의 전력 단위가 아니라 에너지의 단위로 이제 이거를 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와트에다가 킬로라고 하는 어, 그 10의 3승을 붙여서 이제 킬로와트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시간 값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단위로 이렇게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킬로와트 시 또는 킬로와트 아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다 이거예요. 에너지의 단위. 즉 1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것은 3.6 곱하기 10의 6승 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전기 히터가 있어요. 이 전기 히터를 쓰는데 이 히터가 그 전격 용량이 1200와트 히터예요. 1200와트. 근데 이거를 20분 동안 사용하면 에너지는 얼마나 소모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1200와트, 1200와트 1.2kW죠. 그리고 20분이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시간이죠. 3분의 1시간. 그래서 1.2kW의 3분의 1시간을 곱해보면 0.4kW 아워가 되는 거죠. 0.4kW 아워. 이게 이 전기 히터의 에너지 사용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 회로에서 우리가 전력을 계산을 할 때 그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가지고 전력을 계산해 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요 가운데 있는 요 식이죠. P는 VI라고 하는 이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P는 VI. 즉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와트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P는 전력은 VI 그리고 단위로서는 와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식들은 우리가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식들이죠. 만약에 P는 VI라고 하는 이 식 하나만 알고 있을 때 V 대신에 IR을 여기다가 입력을 대입을 하면 I 제곱 R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와 저항 값을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 대신에 R분의 V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저항과 전압을 알고 있을 때는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력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 전압, 저항 중에 두 가지 값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력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할 때는 그냥 P는 VI라고 하는 이 공식,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뭐 두 가지는 언제든지 오매 법칙으로 유도가 되는 식들입니다. 자, 전기 회로에서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이 소모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로서 변환이 됩니다. 저항이 결국 전류를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그것이 열로서 이것이 변환이 된다는 거죠. 에너지의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일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3에서는 저항의 전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이 소자를 사용을 할 때, 저항이라는 소자를 사용할 때, 이 저항이 가지는 전력 전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저항에 어떤 과도한 전류가 이제 흘러갈 때, 과열 때문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과열 때문에. 그래서 이 저항이 과열로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때의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을 우리가 이제 전력 정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격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 또 그런 어떤 값, 스펙,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격. 예, 그래서 뭐 정격 전압이 얼마다, 정격 전류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처럼 이 저항이 가지는 전력 정격도 저항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 이것이 몇 옴짜리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기의 이제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이 몇 와트짜리다라고 하는 전력 정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아래쪽에 이제 이미지가 쭉 나와 있는데 저항이 이렇게 작은 저항부터 큰 저항까지 종류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저항은 무슨 뭐 8분의 1와트 저항, 또 조금 더 큰 거는 4분의 1와트 저항, 조금 더 큰 거는 뭐 2분의 1와트 저항, 1와트 저항, 이런 식으로 이 저항의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어, 전격 전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와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저항의 형태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6페이지. 이제, 4-6을 보시면, 각 금속 피막 저항에 대한 적절한 전력 정격을 선택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력 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저항의, 실제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뭐 4분의 1와트, 8분의 1와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결국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흘러가는 어, 그, 뭐, 전류 또는, 어, 전체 그 전력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함으로써, 계산을 함으로써, 어, 그 계산된 값보다 더 큰, 어, 전력을 가진, 전력 전격을 가진 소재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한번 보게 되면 전원은 10V고 저항의 값이 125ohm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회로에서 저항과 전압을 알고 있으면 우리 어, 전력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P는 R분의 V 제곱으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된 값이 0.833W가 나왔어요. 0.833W. 그래서 이 0.833W보다는 적어도 더 커야지만 그것이 그 회로에서 타지 않고 소선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럼 0.833W보다 더 큰 전력 전격은 1W 정도의 전력 전격을 가지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B의 회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전압은 모르지만 전류가 10mA하고 저항값이 1000ohm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압을 몰라도 전류와 저항값을 알고 있을 때 전력값을 알 수 있죠. 그래서 P는 I제곱 R에 의해서 전력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0.1W가 나옵니다. 0.1W. 그러면 이제 0.1W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전격 전력을 가진 저항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W가 0.125가 됩니다. 보통 4분의 1은 0.25죠. 그리고 8분의 1은 0.125입니다. 그래서 0.125W, 즉 8분의 1W 정도의 전격을 가진 저항을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그 전격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 저항은 과열되게 돼 있어요. 이제 과열되면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결국 열을 받는 겁니다. 저항 자체가. 이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허용된 그 이상의 열을 받게 되면 이제 슬슬 색깔도 변하고 성질이 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타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딱 그 소자를 봤을 때, 아, 이게 몇 옴짜리인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저항값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저항 소자가 다른 회로에 연결되어 있으면 저항값을 우리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 DMM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할 때, 저항값을 우리 측정을 할 때는 회로에서 분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다리 하나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두 개가 다 분리되든지 아니면 적어도 다리 하나는 회로에서부터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떨어진 상태로 우리가 어, 저항을 측정을 해서 그 값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압 강하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어, 자, 우리가 이제 그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이제 전원 공급기.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뭐 파워 서플라이 하면 어,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회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 그것들을 이제 우리 파워 서플라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준이 되는 그라운드 전위에서부터의 이제 높아져 있는 어떤 전위를 우리가 의미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회로에 보이는 것처럼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전류가 흘러서 R1을 지나가게 되면 R1에서 전력을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 R1에서 열이 발산하면서 전력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그만큼 전위가 낮아지게 되는데 그 전위가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전압 강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낮아진 전압이 R2에 또 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R2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R2를 통해서 열로 발산되면서 일정한 전력을 소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결국 그 전위가 이제 그 기준 전위와 같은 전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R2를 지나면서도 전압이 강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 강하, 볼티지 드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항을 거치면서 거칠 때마다 전압 강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R1에 의한 전압 강하와 R2에 의한 전압 강하를 다 합치게 되면 전원전압, V라고 하는 전원전압의 값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 다음 장에서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계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저항에서 얼만큼의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전원 공급기라고 하는 건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원은 보통 AC 전원이죠. 그죠? 우리가 벽에 있는 가정이나 뭐 학교나 이런, 벽에 보통 다 콘센트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전원은 AC 220V 전원입니다. 교류를 사용을 하는데 그 교류를 그대로 물론 사용하는 어떤 기기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의 대부분의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어떤 장치들은 다 내부에서 DC라고 하는 것을
직류 전원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AC로 들어오는, 교류로 들어오는 전원을 DC로 이렇게 변환해서 어떤 하나의 회로 안에서 사용하는 전원으로 바꾸어주는 역할. 그런 것들을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PC에도 다 그런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AC 전원이 들어와서 그 파워 서플라이에서 뭐 5V, 12V 이런 전원으로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 파워 서플라이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결국 이것이 들어오는 AC 전원을 DC 전원으로 얼마나 잘 전환하는가의 척도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것분에 나가는 것,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효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입력분에 나가는 출력, 그 비율이 바로 효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입력 전력이 25W인 전원 공급기가 있는데 이것이 20W의 출력을 낼 수 있다면 효율은 얼마인가? 자, 결국 입력 25분의 출력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분의 20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 80%가 되는 겁니다. 80%. 효율의 단위로 퍼센트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전력 손실,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 입력된 것에서 출력된 것을 빼보면 얼마나 손실이 됐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예제에서 입력이 25W고 출력이 20W라면 전력 손실은 한 5W 정도의 5W가 전력 손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원 전원 중에서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교류 전원을 DC 전원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뭐 이런 전원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원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라고 하는 전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배터리라고 하는 전원은 이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했다가 또 화학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이제 그런 전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의 용량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암페어 아워라고 하는 물론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암페어 아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배터리가 가진 하나의 어, 그 용량 스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흔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보조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다 몇 암페어 아워, 몇 밀리 암페어 아워 이런 식으로 암페어 아워라고 하는 단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스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결국 그 암페어 아워라는 것은 뭐냐? 어떤 그 배터리가 가지는 전압으로 부하에 일정하게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A hour라고 하는 것은 그 배터리의 전압으로 평균 1A의 전류를 1시간 동안 부하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예제 4-8에 있는 것처럼 4-8을 한번 보시면 140페이지에 4-8을 한번 보시면 70A hour로 표시된 전지로 2A의 전류를 몇 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가? 결국 70A hour라고 하는 것은 2A로 나누어주면 시간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35시간이 되는 겁니다. 35시간. 또 요 밑에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뭐 10A hour의 전격을 가진 이런 배터리를 이용해서 뭐 0.5A
0.5A를 계속 공급하는 거라면 뭐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20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